전천아 결국에는 희망이 있나 있다.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 밑에드버가입니다. 자 HMM 정말 6월달 이후에 너무나도 주가를 힘들었던 그런 어떤 순간이지만 자 보면 자 바닥에서 다시 돌아와주는 주가의 바닥에서 다시 돌아와주는 더 돌아주는 완전 돌아와주는 바닥선에서 다시 한번 터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자 침체권에서 다시 한번 터닝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자 보면 월봉에 대한 부분, 자 보면 51,000원에 대한 부분에서 하단선에서 다시 한번 좀 터닝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보면 배재훈 사장 내년에도 HMM 키 줄까? 오 이렇게 해서 주주가치 제고해주세요. 아무튼 배재훈 사장이 임기 만료가 3개월을 남으면서 연인 여부에 대한 옛날에 그 뭐 파업 막 일어났을 때 좀 뭐 HMM도 많은 일이 있었죠.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해서 해운업계의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만큼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최대 주주 KDB 산업은행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판단. 그래서 해운업계에 따르면 배 사장의 임기가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까지 HMM 사장은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채권단이 경영추천위원회를 열고 내정한 뒤 이사를 거쳐. 야 이거 복잡하네. 열고 거쳐서 이사회 통해서 주주총회 의결받는 구조다. 그래서 이르면 내년 1월, 2월 중 연임 여부가 이렇게 결정되는. 그래서 아무래도 실적 뭐 레전드로 잘 나왔으니까 또 연임에 대한 부분이 또 이렇게 부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업계에서 배 사장은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HMM이 컨테이너선 운임 호황에 힘입어서 올해 분기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기 때문이다. 보면 굉장히 잘 나갔죠. 그래서 자 HMM 올해 3분기까지 연결 누적 매출이 9조 351억 원 가량, 영업이익이 4조 6,790억 가량, 4분기에도 긍정적인. 그래서 HMM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3조 8,500억, 영업이익이 2조 1,400억을 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내년 관리 체계도 앞두고 있으며 안정이 필요한 시기라 연임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는. 그래서 HMM은 2018년부터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공동 관리를 받고 있고 지난해 1년 연장된 경영 정상화에 대한 부분, 그래서 올해 말 종료되는 상황에서 사업은행이 빠지고 해양진흥공사가 단독 관리 체계로 바꿀 가능성이 커진 이런 어떤 부분이 된다 보면 그렇게 해서 자 보면 동거리형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올해 말 사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의 공동관리가 끝나고 내년부터 해양진흥공사가 전담관리하기로 돼 있죠. 최근에 HMM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죠. 이제는 우리는 손을 뗄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되지 않았나라고 한다. 요런 부분. 그러네요. 그래서 이 회장은 단기적인 매각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이 회장은 사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지분 20%가 넘는데, 아니 70%가 넘는데 이를 모두 운영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매각이 쉽게 되도록 지배주주 지분만을 놓고 단계적으로 시장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뭐 이렇게 본다. 뭐 그런 점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자 보면 이런 부분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탁탁탁 뭐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해운업계 강의전 배 사장이 연임하면서 임기가 1년이었던 것이 매각 문제이기 때문에 매각 시간이 더 필요했고 경영 성과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 굳이 대표를 교체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뭐 잘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주가가 좀 잘 나가야 되는데 아무튼 자 이런 상황에서 뭐 별다른 뭐 이슈는 특별히는 없네요. 근데 뭐 결국에는 HMM이 그 코스피의 1등에 야 곤매도 현들아
고메들들이 막 정말 어떤 쏟아져 나오면서 쇼커버가 굉장히 대량으로 나와주는 이런 어떤 모습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주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대량 쇼커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주는 그런 어떤 모습 굉장하죠. 보면 그래서 이런 거는 주가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습니다. 보면 피터 리치 형이 얘기했던 당신이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사려 한다면 왜 그 기업에 투자하려는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쉽게 또 초등학생이 지루해 않도록 하지 않도록 빨리 설명해야 한다. 자, 이런 어떤 부분, 피터 리치 형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투자의 본질은 되게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보면 심플해야 됩니다. 보면 뭐 HMM 해운업의 해운업 넘버원 배도 운반 우리 그러니까 삼면이 바다인데 우리 수출국이고 배 없으면 수출 못하지요? 그러니까 HMM 좋아요? 뭐 이런 어떤 느낌? 자, 그런 부분으로도 좀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부분도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게 되겠고 결국에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얘기했던 낙관으로 사지 말고 산수로 사자. 이게 뭘까요? 결국에는 재무제표를 좀 많이 봐야 된다. 뭐 그런 어떤 점을 또 얘기해주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보면 뭐 어느덧 이제는 뭐 연말 분위기가 나요. 연말 시즌이 아니고 뭐 어찌 전신 상황 같이 자꾸 막 오미클론은 막 이렇게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보면 안 좋은 뉴스만 나오고 보면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자 보면 목사 부부 연세 접촉자 270명 오미클론 N차 감염이 이렇게 나는 그래서 자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발에서 오미클론이 조만간 대한민국을 접수할 것이라는 야이참 또 또 접수까지 뭐 아무튼 심각하네요. 그래서 지역 사회로 감염이 시작된 그래서 오미클론이 남아프리카 공해에서 발견된 4주 만에 우수종이 된 만큼 국내에서도 연내 델타를 누를 것이라는 지금 심각합니다. 보면 보건장관은 또 애매하게 얘기하네. 남아공 보건장관은 오미클론 전파력이 높지만 중증도가 불분명하다. 근데 저 파월령은 중증도는 약하다 그러는데 뭐 지금 심각합니다. 보면 자 이런 또 부분. 그래서 올 겨울에는 지금 델타 변이가 심각하죠. 그래서 하루에 10만 건이 넘어서 그래서 지금 보면 올 겨울이 가장 큰 위험은 오미크론의 델타 변이다 그렇죠. 그래서 파우치 형은 미국 언론에 대한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파우치는 오미크론이 델타보다는 덜 심각한 변이다. 그래서 델타야말로 올 겨울에 미국이 직면하는 진짜 문제다. 보면 그래서 이 여름보다 그 겨울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보면. 자, 뭐 HMM은 뭐 코로나 터져갖고 뭐 장기 호황을 좀 이렇게 그 운임이 많이 올라갔죠 보면.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 운임 계속 올라간다니까 뭐 그런 가능성 높다니까 뭐 지금이 바닥이겠죠. 주가의 하단선에서 다시 한번 재반등에 대한 부분. 자, 주봉에 대한 부분 23,250원의 이런 어떤 과도한 주가의 눌림에서 양선으로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있겠다. 무엇보다도 형들아 대량의 어떤 쇼커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 다시 한번 주가에 있어서 터닝하는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자 침체권과 침체권 요런 침체권에서 다시 한번 자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터져주면서 주가에 있어서 강하게 슈팅에 대한 부분이 큼직하게 나와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눌려주다가 재차 상승하는 이런 부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아랫카페에서 정보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